제목 태양 아래 피어난 희망. 멕시코의 작은 마을 산타로사. 이곳은 태양이 뜨거운 만큼 사람들의 전기 깊고 따뜻한 곳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이라 많은 이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호세는 8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다. 어머니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호세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매일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생활비를 보태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는 평소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장 한쪽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한 노인이 다가왔다. 누추한 옷차림을 한 그는 몇 번이고 과일을 바라보았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호세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과일 드실래요? 노인은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냥 구경하는 거란다. 하지만 호세는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둔 오렌지 한 개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거 그냥 드세요. 저도 배고플 때 누군가 저한테 먹을 걸 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며 오렌지를 받아들었다. 정말 고맙구나. 어린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니 네가 천사처럼 느껴지는구나. 그 후로도 호세는 가끔씩 노인에게 남은 과일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둘은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어느 날 노인이 호세에게 물었다. 호세, 넌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뭐니? 호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다. 저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책도 읽고 글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힘드셔서 꿈만 꾸고 있어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나눠준 작은 과일 한 개가 내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단다. 이젠 내 차례구나. 며칠 후 노인은 호세에게 낡은 가방과 노트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학교 등록비를 내주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선생님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가족을 모두 잃어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호세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은 매일 밤 호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호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훗날 교사가 되어 마을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시작이 작은 오렌지 한 개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았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호세와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제목 아부엘리타의 작은 빵집. 멕시코의 작은 마을 오아하카. 이곳에는 오래된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다. 주인은 아부엘리타 할머니라 불리는 마르타 할머니였다. 그녀의 빵집은 크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 구원에는 따뜻한 판 두세, 멕시코 전통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큰 마트와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싸고 다양한 빵을 사러 갔다. 이제 우리 빵집은 끝이겠구나. 마르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손자 미겔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빵은 마트보다 훨씬 맛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놔둘 순 없어. 미겔은 마을 사람들에게 빵집을 다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SNS와 그림 포스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법의 빵을 구해주세요. 미겔은 이렇게 적힌 포스터를 직접 그려서 마을 곳곳에 붙였다. 그리고 SNS에 빵집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할머니의 빵을 먹고 자란 마을 사람들의 추억을 공유했다. 어릴 적 아부엘리타의 빵을 먹으며 자랐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어느 날 빵집에 깜짝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릴 적 마르타 할머니의 빵을 먹으며 자란 마을 청년들, 가족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아부엘리타, 여전히 그 맛 그대로예요. 이 빵을 다시 맛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빵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단순히 빵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했던 추억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미겔은 빵집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SNS로 주문을 받는 방법과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덕분에 빵집은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그날 밤 마르타 할머니는 미겔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만든 빵보다 더 따뜻한 건 내 마음이란다, 미겔. 정말 고맙구나. 그 후로도 아부엘리타의 작은 빵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전통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남았다. 진심이 담긴 정성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도 마을 한 구석에서는 따뜻한 빵 냄새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제목 1000개의 별을 밝힌 소년. 멕시코 과나후아토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해질 무렵이면 노을빛이 황금색으로 번지는 아름다운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다. 그 마을에 사는 에밀리아노는 12살 소년이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음식 가게를 운영했고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에밀리아노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마을에는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로등이 부족한 탓에 골목마다 어둠이 짙었고 길을 걷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날 에밀리아노는 작은 사고를 목격했다. 아야, 한 노파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장바구니에서 과일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괜찮으세요? 에밀리아노는 급히 달려가 노파를 부축했다. 이 어두운 길에서 넘어질 줄이야. 나이가 드니 발이 더 느려지나 보구나. 그날 밤 에밀리아노는 고민에 빠졌다. 어두운 길이 문제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쓸모없는 병과 양초 몇 개를 모았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 양초를 넣어 작은 랜턴을 만들었다. 이 랜턴을 골목 곳곳에 걸어두면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밤 에밀리아노는 자신이 만든 랜턴을 가게 앞 골목에 걸었다. 희미했지만 부드러운 빛이 골목을 밝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발길을 멈추었다. 이거 네가 만든 거냐, 에밀리아노? 응, 밤길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아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리고 하나둘씩 각자의 집에서 빈 병과 양초를 가져와 골목마다 랜턴을 걸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마을의 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마을 어귀에서 본 풍경은 마치 1000개의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 신문 기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에밀리아노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전국에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후 멕시코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000개의 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가난한 지역과 어두운 골목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에밀리아노는 자신이 단순히 랜턴을 걸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너는 이 마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준 소년이야. 작은 친절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밝힐 수도 있다. 오늘도 멕시코의 작은 마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